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1987년 12월 20일 새벽 5시 반. 남대문 인쇄골목에는 아직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눈발이 고요히 내려앉으며 연탄재 위에 하얀 점들을 찍어 놓았다. 골목 안쪽 청해 인쇄소 간판은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져 청해에 해자한 획이 희미했다. 강미라는 양모 코트깃을 세우고 인쇄소 앞에 서 있었다. 22살의 어린 얼굴에는 밤새 뜬 눈으로 지낸 피곤함이 어려 있었다. 손에 든 학생증은 구겨져 있었다.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학년 강미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도서관에서 소설 읽기에 바빴던 그 이름이 이제는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철컥 문이 열리며 임시 난로에서 올라오는 연탄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활자 서랍이 부딪히는 금속성 소리가 드문드문 났다. 벽에 걸린 달력은 아직 11월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 옆 공중전화기는 낡은 베이지색 플라스틱이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다. 첫 출근이지? 장필수 사장이 작업복 앞자락을 털며 말했다. 48살의 단단한 체구의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10수년간 이 골목을 지켜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함이 있었다. 한 달 안에 새 계약 3건 못 따오면 난로만 태우고 잉크만 축낼 순 없지. 알겠나?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사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야 누구나 다한다고 하지. 중요한 건 결과야. 장필수는 활짝 케이스를 가리켰다. 저기서부터 시작해. 14포인트 명조체 기억부터 희읍까지 정리하고 오타 난 건 곤란해. 미라는 작은 알루미늄 자와 돋보기를 집어들었다. 활자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일은 생각보다 섬세했다. 잉크가 뭉친 글자, 획이 부러진 글자, 미세하게 기울어진 글자들을 가려내려면 눈을 바짝 붙이고 한참을 들여다봐야 했다. 손끝이 차가워져 갔지만 미라는 멈추지 않았다. 점심때쯤 되어서야 공중전화가 울렸다. 딸랑딸랑 오래된 벨소리가 작업장 전체에 퍼졌다. 미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집에서 거는 전화는 대부분 좋지 않은 소식이었다. 여보세요? 수화기를 드는 순간부터 불안했다. 미라야.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쉰 목소리에 피곤함이 배어 있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미라는 벽에 기댔다. 인쇄소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인쇄기 소리도 활자 부딪히는 소리도 멀어졌다. 성훈이 인공화후 수술 말이야. 예약금을 12월 말까지 못 넣으면 일정이 밀린대. 그럼 내년 여름까지는. 어머니의 말끝이 떨렸다. 미라는 눈을 감았다. 15살 동생 성훈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중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점점 안 들리기 시작한 귀 때문에 수업 시간에도 맨 앞자리에 앉아야 했다.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지 못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의사는 인공화후 수술을 받으면 많이 나아질 거라고 했다. 하지만 예약금만 해도 500만 원이었다. 미라야, 사람 몸이 먼저다. 학교 그만두지 마라. 성훈이도 이해할 거야. 아니요, 어머니. 미라는 수화기를 꽉 쥐었다. 제가 해낼게요. 이번엔 정말로. 전화를 끊고 나서 미라는 주머니에서 학생증을 꺼냈다. 반들거리는 플라스틱 위에 자신의 얼굴은 한 달 전과는 다르게 보였다. 20살이 넘어 처음으로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학생증을 조용히 접어 작업복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무슨 일이야? 장필수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내내 미라는 동네를 돌아다녔다. 약국, 분식집, 구멍가게,
교회까지. 명함 견적을 내고 전단지 시안을 보여주고 작은 인쇄물이라도 맡아보겠다고 인사를 드렸다. 하지만 대답은 비슷했다.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내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일단 다른 곳과 비교해보고. 해가 기울어갈 무렵 미라는 인쇄소로 돌아왔다. 빈손이었다. 장필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다. 저녁 8시 인쇄소에는 미라 혼자만 남아 있었다. 임시 난로에 연탄을 넣으며 생각했다. 22살에 이런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동생의 귀, 어머니의 걱정, 사장의 기대, 그리고 자신의 미래까지. 밤 공기는 차가웠다. 하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다. 미라는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어 녹음 버튼을 눌렀다. 성훈아, 누나야. 오늘은 좀 힘들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 너도 기다려줘. 조금만 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다. 누나가 꼭 마련할게. 그 수술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도 다시 들을 수 있게 해줄게. 테이프는 지지직하고 잡음을 냈다. 미라는 정지 버튼을 눌렀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연탄재 위에, 활자 서랍 위에, 그리고 미라의 어깨 위에도. 하지만 그 눈 속에서 미라는 작은 다짐을 했다. 흔들리지 말자. 정직하게 하자. 끝까지 해보자. 인쇄기가 멈춘 골목에는 구두 닦기 솔질 소리만 바람을 타고 멀리서 들려왔다. 그 소리는 어딘가 겨울밤을 견디는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점심 무렵 12월 21일의 남대문 골목은 전날보다 더 차가웠다. 미라는 모조지 더미를 두 팔에 안고 청해인쇄소 문을 나섰다. 양모 코트의 해진 소매 끝에서 실밥이 드러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어제보다 더 많은 곳을 돌아봐야 했다. 손님 앞에선 좀 단정하게 해요. 뒤에서 들려온 선우의 목소리였다. 26살의 선배 인쇄공은 미라보다 4살 많았지만 때로는 훨씬 어려 보였다. 티나잖아요. 그런 차림으로는. 미라는 발걸음을 멈췄다. 대답이 목 끝에서 아려왔지만 참았다. 선우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어젯밤 테이프 녹음을 하다가 잠들어서 머리도 제대로 빗지 못했고 코트는 작년 겨울부터 입던 것이라 여기저기 낡았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것이 전부였다.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였다. 아, 미안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선우가 얼버무렸지만 이미 미라는 골목 안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첫 번째는 동네 약국이었다. 약사 할머니는 안경을 벗고 미라가 가져온 명함 시안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글씨가 참 고르네요. 요새 젊은 사람들 글씨는 알아보기 힘든데.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 약국은 이미 다른 곳에서 하고 있어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렇군요. 혹시 다음 기회에는. 미라가 말하려던 순간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다. 내년 봄쯤 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분식집에서도 구멍가게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 미라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점심도 거르고 오후 내내 돌아다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4시쯤 되어 교회에 들렀다. 주보에 오타가 있다며 무료로 수정해드리겠다고 했더니 젊은 전도사가 고마워했다. 하지만 인쇄는 이미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다고 했다. 정성이 느껴지네요. 꼭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전도사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미라의 마음은 더욱 착잡해졌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미라는 청해인쇄소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오늘도 빈손이었다. 남은 시간은 열흘. 필요한 계약은 3건. 현실은 점점 더 가혹해져 갔다. 그때 인쇄소 문이 열리면서 낡은 갈색 코트를 여민 노부인이 나왔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의 구두는 장판에 달아붙은 듯 납작했고 손등에는 세월이 고루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어머, 젊은 아가씨. 할머니가 미라를 보고 말했다. 혹시 여기서 일하시나요? 네, 견습 조판사입니다. 미라가 고개를 숙였다. 그럼 다행이네요. 글씨 조금만 고쳐달라고 하려던 참이었어요. 할머니가 낡은 핸드백에서 원고지 몇 장을 꺼냈다. 경로복지관 겨울 소식지인데 눈이 침침해져서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인쇄소 안으로 들어가자 선우가 먼저 나섰다. 어르신, 그런 간단한 건 복사집에서 하시는 게 더 싸요. 여기서는 좀. 아니에요. 미라가 한 발 나섰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할머니는 오은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복지관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해왔는데 이번 겨울 소식지를 만드는 일을 맡게 되었다고 했다. 원고를 보니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써져 있었지만 곳곳에 수정할 부분이 보였다. 연탄 나눔 행사가 12월 25일인데 잘못 써놨네요. 미라가 작은 알루미늄 자로 행간을 맞추며 말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이발 서비스는 달력 형태로 정리하면 더 보기 좋을 것 같은데요. 어머, 정말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미라는 원고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연탄 나눔 안내는 날짜와 시간을 크게 표시하고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다. 이발 서비스는 요일별로 구분해서 달력 도안으로 재배치했다. 복지관 전화번호는 2번 확인해서 틀리지 않도록 했다. 손길이 참 곱네요. 오은자 할머니가 말했다. 말씨도 곱고 1시간 넘게 작업을 하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곁에 서서 지켜보았다. 가끔 고생하네요. 정성이 대단해요. 같은 말을 건넸다. 미라는 할머니의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다 됐습니다. 미라가 최종 시안을 보여주었다. 어머나, 이렇게 예쁘게 나올 줄 몰랐어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이걸로 몇 부나 뽑을 수 있나요? 몇 부 정도 필요하신가요? 한 300부 정도요. 복지관 어르신들과 봉사자분들 나눠드릴 거라서요. 선우가 끼어들었다. 그 정도면 비용이 좀 나올 텐데요.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아니에요. 미라가 말했다. 복지관 일이시니까 비용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럼 안 되죠.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다. 일한 만큼은 받으셔야지. 공짜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라는 망설였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작은 돈이라도 필요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원고를 보니 마음이 움직였다. 연탄 나눔, 찾아가는 이발, 무료 급식 안내. 모든 내용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것들이었다. 그럼 재료비만 받겠습니다. 미라가 말했다. 나머지는 제가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할머니는 작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다. 이것도 받기 힘들어요.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정성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르신. 작업이 끝나고 할머니가 돌아간 후 선우가 미라에게 다가왔다. 왜 그랬어요? 돈 될 것도 없는 일에 시간만 허비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셨잖아요. 어려운 분들을 위한 거예요. 인정상 그런 건 알겠는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선우가 한숨을 쉬었다. 사장님 말씀 못 들었어요? 계약 3건 못 따오면.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선우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오은자 할머니의 눈빛을 떠올리면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 눈에는 세상에 대한 신뢰가 남아 있었다. 저녁이 되어 장필수 사장이 돌아왔다. 하루 종일 외부 미팅을 다녀온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오늘 어땠나? 사장이 물었다. 몇 군데 돌아봤는데 아직? 미라가 말끝을 흐렸다. 그래, 쉬운 일이 아니지. 사장이 연탄을 갈아 넣으며 말했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되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날 밤 미라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인쇄소에 남았다. 연탄 냄새가 스며든 작업복을 입고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성훈아, 누나야. 오늘도 쉽지 않았어. 목소리에 피곤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좋은 분을 만났어. 오은자 할머니라고 하시는데 정말 따뜻한 분이셔. 너도 그런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 테이프에 혼잣말을 녹음하는 것이 이상한 습관인 줄 알면서도 미라는 멈출 수 없었다. 성훈이가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이 목소리들을 모아두고 싶었다. 아직 계약은 못 따왔지만 포기하지 않을게. 진짜 포기 안 할게. 지지직 소리와 함께 테이프가 끝났다. 미라는 테이프를 뒤집어 비면에 다시 녹음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노래였다. 성훈이가 좋아했던 동요 둥글게 둥글게.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불렀다. 창밖으로는 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골목의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하얀 눈송이들이 춤을 추듯 내려왔다. 미라는 창문에 손바닥을 대고 생각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오은자 할머니 같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인쇄기가 멈춘 깊은 밤, 미라는 활자 서랍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하나하나 제자리에 돌려놓는 작업이 묘하게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다. 기억, 니은, 디귿. 작은 금속 조각들이 부딪히는 소리는 하루의 마지막 음악이었다. 12월 29일 아침. 청해 인쇄소에는 며칠째 습기가 차 있었다. 겨울비가 내린 후 맑아진 하늘이지만 인쇄소 안은 여전히 눅눅했다. 미라는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환기를 시키고 있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골목의 아침 소리들이 들어왔다. 일찍 왔네. 선우가 들어서며 말했다. 어제보다는 표정이 부드러웠다. 어제 그 할머니 일 때문에 신경 쓰지 마요. 제가 좀 예민했어요. 아니에요. 선우 씨 말씀이 맞아요. 미라가 고개를 숙였다. 저도 현실을 생각해야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오은자 할머니의 손길이 곱다는 말, 그리고 복지관 소식지를 받아든 할머니의 기쁜 표정. 그런 순간들이 단순한 돈벌이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느껴졌다. 오전 내내 미라는 어제 시작한 교정 작업을 계속했다. 작은 교회의 주보였는데 날짜와 시간이 몇 군데 틀려 있었다.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하면서 바로잡는 일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미라는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다. 복잡한 생각들이 잠시 멈추는 느낌이었다. 미라야. 장필수 사장이 불렀다. 오늘 오후에 명동 쪽 사무용품 업체 사장님 만나기로 했네. 같이 가겠나?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미라는 아직 고객을 직접 만나는 미팅에 참석해 본 적이 없었다. 항상 혼자 동네를 돌아다니며 작은 일거리를 찾아다니기만 했다. 사장님과 함께하는 정식 미팅이라니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되었다. 점심을 거르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한 후 사장님과 함께 명동으로 향했다. 지하철 안에서 장필수 사장이 조용히 말했다. 오늘 잘 되면 큰 계약이네. 연화장하고 달력 인쇄 1년치. 그런데 경쟁이 심해. 우리보다 큰 업체들도 많이 들어간다던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 긴장하지 말고 평소 하던 대로만 해. 자네 손길은 정직하니까.
명동의 사무용품 업체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다. 깔끔한 사무실에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미라는 자신의 낡은 코트와 작업복 차림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지만 사장님이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냈다. 업체 사장은 40대 초반의 깔끔한 인상이었다. 하지만 첫 인사부터 어딘지 시큰둥했다. 청해인쇄소요? 남대문 쪽 작은 업체죠. 우리가 원하는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까요? 물량은 문제 없습니다. 품질로 승부하겠습니다. 장필수 사장이 자신 있게 말했다. 미라는 가져온 샘플들을 꺼내어 정리했다. 명함, 전단지, 소책자까지. 며칠 전 오은자 할머니를 위해 만든 복지관 소식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성스럽게 만든 작품들이었다. 업체 사장이 샘플들을 훑어보았다.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 미팅실 문이 열리며 다른 인쇄업체 사람들이 들어왔다. 정장을 빼입은 영업팀장과 직원 2명. 그들이 가져온 포트폴리오는 화려한 케이스에 담겨 있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대성인쇄입니다. 미라는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대성인쇄는 을지로에 있는 큰 업체로 유명했다. 청해인쇄소와는 규모가 비교가 안 되었다. 그들의 샘플은 고급 용지에 화려한 인쇄로 되어 있었고 가격표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역시 대성인쇄군요. 품질이 다르네. 업체 사장의 목소리에 관심이 실렸다. 미팅은 1시간 넘게 계속되었지만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다. 좋은 제안들이었습니다.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장필수 사장은 말이 없었다. 미라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큰 기대를 했던 만큼 실망도 컸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준비를 잘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자네 잘못이 아니네. 원래 어려운 일이야. 사장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시간이 이틀밖에 안 남았어. 인쇄소로 돌아와서 미라는 더욱 침울해졌다. 12월 31일까지 계약 3건을 따내야 하는데 아직 하나도 성사되지 않았다. 이대로 가면 정말 일을 그만둬야 할지도 몰랐다. 저녁 무렵 선우가 용제를 가지고 와서 인쇄기 청소를 시작했다. 습기 때문에 잉크가 제대로 마르지 않아서 기계 부품을 깨끗하게 닦아야 했다. 투명한 용제가 걸레에 스며들면서 독한 냄새가 작업장에 퍼졌다. 환기 좀 더 시켜요. 선우가 말했다. 이 냄새 맡으면 머리 아파요. 미라는 창문을 더 크게 열었다. 하지만 용제 냄새는 쉽게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습기와 섞이면서 더욱 독해졌다. 이틀 남았는데. 선우가 중얼거렸다. 사장에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였다. 새 계약은커녕. 그 순간이었다. 선우의 팔꿈치가 작업대 모서리에 스쳤다. 용제통이 기울어지더니 그대로 넘어졌다. 투명한 액체가 작업대 위로 쏟아져 나왔다. 아! 선우가 소리쳤다. 용제는 빠르게 번졌다. 작업대 위에 있던 교정지들이 순식간에 젖었다. 어제부터 작업하던 교회 주보 원고가 물에 젖은 종이처럼 축축해졌다. 글자들이 번지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선우가 당황해서 소리쳤다. 미라는 얼어붙었다. 하루 종일 공들여 교정한 원고가 망가지고 있었다. 내일까지 완성해야 하는 일이었는데. 휴지 가져와요. 미라가 소리쳤다. 두 사람은 허둥지둥 용제를 닦아냈지만 이미 늦었다. 원고지는 젖어서 찢어지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정성스러운 작업이 몇 초 만에 물거품이 되었다. 정말 죄송해요.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실수였어요.
고의가 아니라. 미라는 젖은 원고지를 들어 올렸다. 글줄이 흐물흐물해져서 읽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화를 낼 수도 없었다. 선우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다. 괜찮아요. 미라가 말했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괜찮을 리가 없죠. 이걸 어떻게 다시 하면 돼요. 미라는 젖은 종이를 드라이어로 말리기 시작했다. 시간은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스러웠다. 이틀 안에 이 모든 걸 다시 해야 한다니. 게다가 다른 계약 건들도 알아봐야 하는데. 그날 저녁집에서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미라야,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어머니.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라. 사람 몸이 먼저다. 미라는 울음이 날 것 같았다.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자극했다. 미라야, 그만두자. 학교로 돌아가거라. 성훈이 일은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아니에요, 어머니. 미라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내일이면 괜찮아져요. 정말로. 말끝이 떨렸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성훈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점점 안 들리게 되면서 친구들과 멀어져 가는 동생. 수술만 받으면 다시 웃을 수 있을 동생. 전화를 끊고 미라는 인쇄소로 돌아왔다.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다. 망가진 원고를 다시 만들어야 했고 내일은 마지막 기회를 찾아 뛰어다녀야 했다. 연탄 난로 앞에 앉아서 미라는 새 원고지를 펼쳤다. 활자를 하나하나 주워 담으면서 조판을 다시 시작했다. 검은 잉크가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손이 시커멓게 되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흔들리지 말자. 미라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정직하게 하자. 끝까지 하자.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원고 복구 작업이 끝났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내일 마저 마무리하면 될 정도였다. 미라는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다. 하지만 오늘은 말할 힘이 없었다. 그냥 테이프를 품에 안고 잠시 눈을 감았다. 창밖으로는 골목이 조용했다. 이 시간에는 구두 닦기도 야식집도 모두 문을 닫았다. 오직 연탄 타는 소리만 작게 들릴 뿐이었다. 미라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힘을 모았다. 내일 마지막 이틀이 남았다. 눈을 감으니 오은자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손길이 곱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따뜻한 목소리. 혹시 내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분이라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까? 미라는 작업대를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다. 포기하지 않는 한 아직 희망은 있다. 12월 30일 오전 10시. 청해인쇄소 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갈색 코트가 보였다. 오은자 할머니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2명이 함께였다. 어머, 어제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미라를 보며 말했다. 많이 바쁘시나 봐요. 아, 어르신. 안녕하세요. 미라는 얼른 손에 묻은 잉크를 닦으며 인사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이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요. 할머니가 동행한 사람들을 가리켰다. 구청 사회복지과 김주무관님이고 이분은 박 계장님이세요. 정장을 입은 김주무관이 명함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어제 오은자 어르신께서 보여주신 소식지를 봤습니다. 미라는 당황스러웠다. 며칠 전 무료로 도와드린 복지관 소식지가 무슨 일로 구청까지 가게 된 걸까? 사실 저희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박 계장이 말을 이었다. 내년부터 관내 경로복지관들의 인쇄물을 통합 발주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업체를 선정할지 결정하기 어려워서요. 장필수 사장이 급히 나왔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인쇄소에 무슨 일로? 사장님,
어제 이 친구가 밤새 만든 시안을 봤습니다. 김주무관이 가방에서 복지관 소식지를 꺼냈다. 오은자 어르신이 가져오셨는데 정말 감탄했어요. 미라가 만든 소식지는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연탄 나눔 안내는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되어 있고 찾아가는 이발 서비스는 달력 형태로 보기 좋게 배치되어 있었다. 세 줄짜리 안내문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박 계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어르신들이 보기 편하게 글자 크기를 조절하고 중요한 정보는 굵게 표시한 것도 세심하더군요. 오은자 할머니가 미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아이가 밤늦게까지 정성을 들였어요.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하면서요. 김주무관이 봉투를 꺼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관내 경로복지관 5곳의 소식지와 각종 안내문을 통합 인쇄하는 건입니다. 월 3만 부 정도 되고 1년 계약입니다. 장필수 사장의 눈이 커졌다. 월 3만 부요? 네. 성금도 오늘 집행 가능합니다. 박 계장이 계약서를 펼쳤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이 미라에게 쏠렸다. 미라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작은 명함 한 장 계약받기도 어려웠는데 갑자기 1년짜리 대형 계약이 눈앞에 놓인 것이다. 저 같은 견습생이 그런 큰 일을 맡을 수 있을까요?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물론입니다. 오은자 할머니가 미라의 손을 잡았다. 난 오래 살아봤지만 누구 손이 믿을 만한지는 압니다. 당신 손은 미끈대지 않아요. 정직해요. 김주무관이 설명했다. 복지관 어르신들을 위한 인쇄물이니까 화려한 것보다는 실용적이고 읽기 편한 게 중요해요. 어제 보신 소식지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선우가 작업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표정이 복잡했다. 질투와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부러움이 섞여 있었다. 장필수 사장이 허리를 깊게 숙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족스럽게 해드리겠습니다. 계약금부터 처리하겠습니다. 박 계장이 전화를 걸었다. 지금 회계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오늘 중으로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작업이 끝나고 구청 직원들이 돌아간 후 장필수 사장이 미라를 불렀다. 미라야, 정말 잘했네. 이런 기회가 어디 흔한가. 사장님,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해서. 부족한 건 배우면 되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야. 사장이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성금이 들어온다니까 급한 일 있으면 선지급 끊어주겠네. 미라의 가슴이 뛰었다. 성훈이의 수술 예약금 500만 원. 드디어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사장님, 미라가 머뭇거렸다. 500만 원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 동생 수술비라고 했지? 오늘 오후에 은행 가서 처리하자. 미라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이렇게 급변할 줄 몰랐다. 하지만 가장 고마운 건 오은자 할머니였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 점심 무렵 할머니가 혼자 다시 찾아왔다. 어머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미라가 깊이 인사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아니에요. 당신이 정성껏 만든 걸 구청분들이 알아본 거지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사실 제가 복지관 일을 오래 해와서 구청과 연결이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의 실력이었어요. 저는 아직 많이 모르는데 젊은 사람이 겸손하기까지 하네. 할머니가 미라의 손을 다시 잡았다. 이제 큰 일을 맡게 되었으니 부담스럽죠? 네.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일이니까 마음만 진실하면 됩니다.
화려할 필요도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정성스럽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후 3시 장필수 사장과 함께 은행에 갔다. 계약금이 실제로 입금된 걸 확인하고 미라는 송금 수속을 밟았다. 은행 창구 직원이 송금 영수증을 건네주는 순간 가슴이 서늘하게 따뜻해졌다. 김성훈 앞 500만 원 송금 완료. 영수증을 받아든 손이 떨렸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동생의 미래를 바꿔놓을 것이다. 다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은행에서 나와 근처 국밥집에 들렀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감쌌다. 평소라면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낼 메뉴였지만 오늘만큼은 괜찮았다. 성훈아, 이제 들리게 해줄게. 혼잣말이었지만 오래 묵은 돌덩이가 내려앉는 소리가 마음속에서 났다. 국밥을 먹으며 미라는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봤다. 월 3만 부의 인쇄물, 5개 복지관의 소식지와 안내문들.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은자 할머니의 말씀이 마음에 남아 있었다. 정성스럽게 하면 된다. 오후 4시쯤 인쇄소로 돌아왔다. 선우가 혼자 인쇄기를 돌리고 있었다. 미라를 보더니 잠시 작업을 멈췄다. 축하해요. 선우가 말했다. 정말 대단해요. 고마워요. 선우 씨 도움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선우의 표정에서 어제까지의 경쟁심은 사라져 있었다. 대신 동료에 대한 존중이 느껴졌다. 저녁이 되어 집에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예요. 미라야, 오늘은 목소리가 밝네. 네. 좋은 일이 있었어요. 미라가 송금 영수증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성훈이 수술비 마련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놀라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이니? 어떻게? 이야기하면 길어요. 내일 집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병원에 연락해서 수술 일정 잡으세요. 미라야, 고생 많았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전화를 끊고 미라는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다. 오늘은 특별한 메시지를 녹음하고 싶었다. 성훈아, 누나야. 드디어 해냈어.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다. 수술비 마련했어. 이제 정말로 다시 들을 수 있게 될 거야.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다. 그리고 누나가 배운 게 있어. 정성스럽게 하는 일에는 반드시 보답이 온다는 거.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온다는 거. 너도 기억해줘. 테이프 녹음을 마치고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골목이 오늘은 다르게 보였다. 가로등 불빛도 더 밝아 보이고 연탄 냄새도 더 구수했다. 내일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 5개 복지관의 소식지를 책임져야 한다.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라는 자신 있었다. 정직한 손길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해나가면 된다. 오은자 할머니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다. 손길이 곱다. 미라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잉크가 묻어서 시커멓고 추위에 거칠어진 손이었다. 하지만 이 손으로 동생의 미래를 바꿔놓았다. 이 손으로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날 밤 미라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다. 꿈에서 성훈이가 웃고 있었다. 음악을 들으며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해서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 12월 31일 저녁 6시. 청해 인쇄소에는 새해 첫 번째 주문인 달력 인쇄를 위해 인쇄기가 규칙적인 박자로 돌아가고 있었다. 경로복지관 연합소식지 계약 덕분에 사장님이 새로 주문한 달력 아이콘들이 하얀 종이 위에 가지런히 찍혀 나왔다. 미라는 한 장 한 장 검수하면서 뿌듯함을 느꼈다. 1월부터 12월까지
각 달마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정성스럽게 배치되어 있었다. 연탄 배급 일정, 무료 급식 안내, 건강검진 일정까지 단순한 달력이 아니라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지였다. 미라 씨, 선우가 다가왔다. 손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메모지가 들려 있었다. 이거 드리고 싶어서요. 미라는 메모지를 받아들었다. 선우의 어색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라 씨, 며칠 전 용재 통업은 일 정말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켠의 시샘은 사실이었습니다. 같이 들어온 후배가 저보다 인정받는 게 배가 아팠어요. 하지만 어제 구청분들이 오신 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실력은 숨길 수 없다는 걸, 정성은 반드시 인정받는다는 걸.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미라는 메모를 조용히 접어 작업복 주머니에 넣었다. 선우의 솔직함이 고마웠다. 사람의 마음이란 복잡한 것이어서 질투와 인정, 미안함과 축하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걸 이해했다. 선우 씨, 미라가 말했다. 저도 모자라는 게 많아요. 앞으로 많이 배워야 하고요. 오늘 밤은 같이 남아서 일해요. 달력은 선우 씨가 저보다 훨씬 잘 만드시잖아요. 선우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그럼 제가 색상 배치하는 부분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달력 작업을 계속했다. 미라가 날짜와 글자를 확인하면 선우가 색상과 배치를 조정했다. 서로의 장점을 살려가며 협력하니 작업 속도도 빨라지고 품질도 좋아졌다. 8시쯤 되어 장필수 사장이 연탄을 가져왔다. 내일 새해부터는 연탄값이 오른다더군. 오늘 밤에 좀 많이 떼둬야겠네. 사장님, 연탄 나르는 일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라가 먼저 나섰다. 아니야, 무거운 건 내가 할게. 자네는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잖나. 사장님의 말에 미라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계약 못 따오면 그만두라고 하던 분이 이제는 자신을 인정해주고 있었다. 사장님, 제가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 이런 큰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부족한 건 배우면 되지.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야. 장필수가 연탄을 난로에 넣으며 말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야 우리 가게가 계속 갈 수 있어. 9시가 넘어서 오은자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작은 보온병과 손난로를 들고 있었다. 아직도 일하고 있구나.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몸이 차가워질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보온병에는 따뜻한 생강차가 들어 있었다. 달콤하면서도 알싸한 맛이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었다. 어르신, 이런 것까지 챙겨주시면 어떻게 해요? 미라가 고마워했다. 별거 아니에요. 추운 겨울에 따뜻한 걸 나눠주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할머니가 손난로를 미라의 손에 쥐어주었다. 따뜻할 때 쥐고 있으면 덜 시렵거든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언젠가 저도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그런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달력 작업을 지켜보며 말했다. 이런 정성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할머니는 1시간 정도 더 머물면서 미라와 선우의 작업을 지켜봤다. 가끔 참 꼼꼼하네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같은 격려의 말을 건넸다. 그 말들이 두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새벽 2시 첫 번째 박스가 완성되어 트럭에 실렸다. 총 3만 부의 달력과 소식지가 5개 복지관으로 배송될 예정이었다. 골목 어귀에서는 구두 닦기 아저씨의 솔질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새해를 준비하는 마지막 손님이 있는 모양이었다. 미라는 창문가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소리가 쓸쓸하게 들렸는데
오늘은 희망차게 들렸다. 세상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모여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집의 자개장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문득 그리워졌다. 어머니의 숨소리, 성훈이의 작은 귀, 그리고 오늘 받아든 계약서 한 장, 선우의 사과 한 장. 모든 것들이 소중했다. 사장님, 미라가 말했다. 내년 달력도 제게 맡겨주세요. 더 좋은 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필수가 환하게 웃었다. 그래, 우리 가게 넘버원은 자네 손이야.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잉크 냄새가 참 구수하네. 이 냄새가 돈 냄새보다 훨씬 좋아. 미라는 활자 서랍을 천천히 닫기 시작했다. 기억, 니은, 디귿. 하나하나 제자리에 들어가는 금속들이 맞부딪히며 맑은 울림을 만들어냈다. 그 소리는 골목을 타고 번져서 어딘가 잠든 사람들의 꿈속까지 들어가 마음을 조금 더 크게 열어줄 것 같았다. 새벽 3시, 미라는 마지막으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다. 성훈아, 누나야. 오늘로 1987년이 끝나네. 목소리에는 피로함보다 만족감이 더 컸다.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그리고 누나가 많이 배웠어.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다. 배운 게 뭐냐면 말이야. 화려한 건 눈처럼 금방 녹아버리지만 정직한 손길은 연탄 불처럼 오래 간다는 거야. 그리고 용서라는 건 약한 게 아니라 일을 끝까지 완성시키는 마지막 힘이라는 것도. 테이프 녹음을 마치고 미라는 1988년을 맞을 준비를 했다. 내년에는 성훈이가 수술을 받고 다시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신은 복지관 어르신들을 위한 더 좋은 인쇄물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선우와는 더 좋은 동료가 될 것이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눈은 차갑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 같았다. 미라는 손난로를 꼭 쥐고 골목을 바라봤다. 이 작은 인쇄소에서 이 작은 손길들로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새해를 알리는 소리였다. 1988년이 시작되었다. 미라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연탄 냄새, 잉크 냄새, 그리고 희망의 냄새가 함께 폐 속으로 들어왔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든 분들. 미라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골목의 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퍼져나갔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 인사를 받고 새해 첫 미소를 지을지도 몰랐다. 그렇게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큰 사랑이 되고 큰 사랑이 모여서 따뜻한 세상이 되어간다는 걸 미라는 이제 알고 있었다. 활자 서랍의 마지막 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미라의 긴 하루도 끝이 났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정직한 손길로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오늘도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